국뽕 뉴스 보내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보내드리죠. 이건 좀 다른 차원의 국뽕 뉴스인데 어제 SBS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어서요. 요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미 해병대가 공식 자료에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단독 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부터 동해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이게 예하 부대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한미 해병대가 지난 9일 미 국방부 영상 배포 시스템에 올린 훈련과 행사 영상입니다. The Mapper Cape provides a forward Marine force on the Asian continent that allows the Marine Corps to have a sensing organization.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의의,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 등을 설명하는 중에 동북아시아 지도를 띄웁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가 아니라 이스트시, 즉 동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한미 해병대 공식적인 동해 표기입니다. 또 미국 지명위원회 BGN뿐 아니라 주한미 해병대의 상급 부대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하는데 주한미 해병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한 겁니다. 한국 주둔 미군이 공공연하게 일본해 대신 동해라고 명명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소 비공식적인 온라인 간담회뿐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해라고 말한 겁니다. We saw Chinese ships violate and come across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And in the East Sea, we had violation of the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by the Russians. 주한미군 사령관에 이어 예하 부대로도 동해 명명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주한미군은 한반도 동쪽 해역을 오랜 관행에 따라 동해로 지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같은 3자 또는 다자 군사 협력의 경우엔 외교와 작전상 관례에 따라 중립적인 표현인 SC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그 미국 측에서는 오랫동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거는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지금 지난해부터 미국이 주한미군만 일단 표기를 바꾼 거죠. 뭐 인도태평양 사령부나 뭐 미군 전체가 동해를 일본해라는 표기를 바꾼 건 아닌데 지금 일단 주한미군은 동해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이제는 조금이나마 존중을 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할 거다.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어제 제가 그 말씀 길게 드렸잖아요. 이라크 파병 문제. 노무현 대통령이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라크 파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약소국의 이제 비애였던 거죠. 뭐 북한에 있는 핵시설을 미국이 폭격을 한다고 겁을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문재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진행을 하고 진짜 뭐 통일이 눈앞에 온 줄 알았죠. 남북관계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문재인 지지율이 70%,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SEK님, 청래 오늘 광주 와서 권리당원들한테 망신당하고 경원하고 도망가던데 누렇게 뜬 모습이고 교주 같았어요. 이제 갈수록 망신당한 일밖에 없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남북 관계가 좋았다가 뭐 미국 북미 대화가 이제 결렬이 되면서 북미 간의 이제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우리도 미국 눈치 보느냐고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뭐
남북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뭐 정권까지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미국 문제와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정권과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다. 물론 뭐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정부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힘이 없어서 한 거고, 보수 정부 때는 이제 알아서 기고,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뭐 미국의 호구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동안 이제 반복이 돼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외교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전에 뭐 민주정부와도 다르고 보수정부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고,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금 견지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이제 경쟁 국가인 중국하고의 관계도 지금 원만하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수출이 1,000억 달러를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이제 기록까지 세우게 되고, 또 이란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란 전쟁 때도 우리는 어쨌건 간에 우리의 국익을 우선시 두고 이란과 크게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잘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그때 저는 감동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전쟁 범죄에 대해서 SNS에 이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분들이 뭐 너무나 감사하다, 무슨 하늘에서 선지자가 뭐 내려온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글까지 SNS에 남기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를 놓고 보면은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손잡고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깐다는 거는 결국 미국을 돌려까는 게 되잖아요. 네타냐후를 까는 게 결국은 뭐 트럼프를 돌려까는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낸다라는 거, 이전에 역대 어느 대한민국 대통령도 보여주지 못했던 저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감격했어요, 저는 그때. 야, 진짜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야 너무 당연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이나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기분이 나쁜 거죠. 건방지게 이게 우리 똘마니가 이제 많이 컸다고, BTS 좀 있다고, 오징어 게임 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덤벼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에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지금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일단 주한미군 차원이긴 하지만은, 주한미군들이더라도,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를 하고 있다. 어찌 보면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하던 짓을, 미국이 그동안은 뭐 철저히 무시를 한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략적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중요하죠. 일본이 이제 불침 항모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미국에. 뭐 그런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일본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이런 이제 일본 우선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지만, 미국은 이제 일본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해로 표기를 해왔던 거죠. 그동안 일본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지금 오히려 미국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좀 뭔가 껄끄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철저히 무시해왔던 동해 표기 문제를 주한미군 차원에서라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큰 의미심장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건 나라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이 그 비굴하면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뭐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연애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예. 근데 짝사랑을 하면은 그 짝사랑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짝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쟤는 나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쟤는 내 노예구나. 그래서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걸로는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요. 어쨌건 간에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예. 서로 이제 뭡니까? 주고받아야 감정을 서로 공유를 해야 이제 사랑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 예. 근데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사랑만으로는 사랑 관계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쪽에서 사랑을 주는 쪽을 무시하게 돼 있는 거죠. 짝사랑은 결국 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 않아 가지고 이게 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남자건 여자건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회사 생활도 그렇죠. 회사 생활도 그냥 뭐 상급자한테 상관한테 막 아부를 열심히 하면 잘 풀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이놈은 여기까지구나라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무시하게 돼 있어요. 비굴하게 상사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굽신굽신거리고 아부 떨고 그런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 상사를 존중하고 뭐 인정하고 뭐 이래야 되지만은 같은 동료로서의 어떤 대등한 이런 뭐 태도 이런 게 있어야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더 신경을 쓰게 돼 있고 또 이게 말을 잘 안 듣는 부하 직원일수록 상사 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냥 뭐 미친놈처럼 상사가 일을 시켜도 딴짓하고 말을 안 듣고 이러면 회사에서 쫓겨나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정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하는 이런 이제 직원들을 오히려 상사들도 더 존중하고 더 등용하는 뭐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뭐 미국한테 가가지고 미국 만세를 부르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뭐 미국한테 아부 떨고 이런다고 해갖고 우리가 절대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않는다. 이른바 한미 동맹파들이 그러잖아. 태극기 부대 애들이. 이게 사실 뭐 태극기 부대라기보다는 성조기 부대죠. 그 성조기 부대 친구들을 보면 막 미국 바짓가랑이 붙들고 아메리카 만세 뭐 이런 미국이 우리를 잘해줄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미국하고 사사건건 들이받아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제 뭐 반미로 가자 저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뭐 20대 때 30대까지만 해도 반미주의자였는데 왜 힘센 놈한테 우리가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느냐. 당당하게 들이받자. 뭐 이런 주의였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세상이 정의와 원칙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힘센 놈한테 적당히 또 고개를 숙일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걸 뭐 현실적으로 좀 깨달은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서생의 문제 인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인 거지.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서생의 문제 인식은 이런 거야.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고 잘 나가는 나라여도 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서생의 문제 인식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 같은 게 이제 서생의 문제 인식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국이 우리 우방이더라고 하더라도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우리가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서생의 문제 인식인 거고. 상인의 현실 감각은 뭐냐면은 왕관 금관 만들어 가지고 럼프형 사랑해요 뭐 이런 게 이제 상인의 현실 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권 일대야 뭐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운동권이나 무슨 이론가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옳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운동권일 때는 그냥 서생의 문제인식만 있는 거지. 그죠? 서생의 문제인식만 있으면 돼요. 야, 다 꺼져라. 이 악의 축, 이 악의 제국 다 꺼져버려라. 성조기를 불태워라. 뭐 이럴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상인의 현실 감각이 이제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이스라엘을 까는 거하고, 금관을 트럼프한테 선물을 하는, 이 이재명의 어찌 보면은, 이중 외교? 이중적인 외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인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인 거지. 이런 균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도 크게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서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제 우리 눈치를 보니까 주한미군이 갑자기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웬만하면 동해로 부르자. 이렇게 우리한테도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미국이. 그전에는 야, 한국은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건 초콜릿을 땅바닥에다 던져놔도 주워먹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었어. 한국인은 그냥 우리 똘만이야. 이러니까 자꾸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도 할 말은 한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여주니까 미국도 우리를 이제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는 관리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잘하는데 뭐하러 관리를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민주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는 관리를 안 하면은 이제 한국이 언제 중국한테 붙을지 모른다. 언제 러시아 쪽에 붙을지 모른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주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미국한테 미국 바짓가랑이 붙들고 기부 및 초콜릿을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할 말을 당당히 하고 또 잘해줄 땐 잘해주고 이런 실용 외교가 오히려 우리의 국익을 미국에서도 더 보장받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랜만에 국뽕 뉴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정치판이 특히 국민의힘은 우리가 기대할 게 없죠. 저러다 망하게 놔두면 되는 거고 민주당이 빨리 정상화가 돼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 하시는 일을 좀 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하는데 이제는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 18일이죠.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대통령님 노고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